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AMPM 글로벌 오영준 마케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영 마케터라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 3일 연속으로 이걸 찍게 됐는데 오늘 또 메타 광고에 대한 메타 광고 비전과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좀 21년도에 가상 현실 온라인 세계를 지배하는 메타버스 시장을 좀 앞세워서 메타로 이름을 변경하였었습니다. 21년도에. 네, 그렇죠. 네. 현재 좀 틱톡과 같은 신규 소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좀 경쟁 체제에 좀 돌입한 메타는 아직까지 현존하는 좀 브랜드 매체 중 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좀 대규모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중 하나라서 좀 메타를 좀 많은 주제로 좀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맞아요. 메타 광고를 요즘에는 거의 안 하는 분들이 없죠. 없죠? 네. 진짜 네이버도 그만큼 레드오션이지만 아직 메타는 레드오션까지는 아니지만 그 블루오션은 아니지 않나. 근데 그만큼 또 보는 사람들도 많고 찾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끊임없이 메타 광고는 가져가야 하는 매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되게 독특하게 지으셨어요. 메타 광고 비전과 전략. 좀 기본에 충실하다는 의미로 좀 대학교 좀 강의 명처럼 좀 지어봤는데 그럼 오늘 대학교 네. 교수님처럼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그렇게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메타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좀 네.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필요한 이유가 뭐죠? 메타 광고가 필요한 이유. 메타 마케팅. 네, 일단은 뭐 개인화된 노출이 가장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만큼 사용자들이 많아서 최근 좀 월간 활성 사용자가 30억 명쯤 추정이 된다 그래요.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런 대규모 사용자들은 좀 메타 플랫폼에서 피드를 좀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상품과 콘텐츠를 좀 광고 노출을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개인화된 플랫폼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좀 그냥 무작정 길거리 현수막처럼 이렇게 띄워진 게 아니라 개인화 마케팅 좀 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그중 가장 메타가 선두 주자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은영 대리님은 메타를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메타. 약간 메타는 매체의 특성상 2030뿐만 아니라 4050 거의 60까지 가져갈 수 있는 매체다 보니까 메타 광고를 좀 나이대에 맞게 나이대를 이 나이대에 노출시키고 싶다, 이 나이대를 타겟으로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매체다 보니까 메타는 꼭 가져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객단가가 높으면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매체이긴 하지만 그 연령 타겟이 꼭 필요한 제품이라면 네, 메타를 맞아요. 하는 게 인스타그램은 2030 세대가 많이 사용을 하고 네, 맞아요. 페이스북은 4050 네,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예, 저희 엄마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저는 망한 줄 알았는데 이제 좀 나이대가 좀 올라가신 분들한테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매체 중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메타 광고를 진행을 해도 안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 광고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도 네. 그 그룹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창원 지역 사람들의 모임, 서울 같은 데도 그런 술 좋아하는 모임, 맛집 찾는 모임, 이런 모임들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인스타는 그런 그룹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있는지 모르겠죠. 아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은 엄청 그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블로그에서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던 게 페이스북 그룹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그런 거는 따로 가입 같은 건 안 해보셨어요? 그런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거. 저는 한 번도 그- 해본 적이 없어요. 음, 약간 좀 저는 사람에 대한 의심이 많이 사람이라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어서 그런데 굳이 좀 왜? 가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역적인 그 소식을 근데 굉장히 빠르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고향이 어디시죠? 저는 제주도에서 아, 올라온 당연한 사람. 그냥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런 제주도를 사랑하는 뭐 모임 뭐 이런 거에 거기 그룹의 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주도에 대한 일들 막 실시간으로 막 올라오고 저희 같은 경우도 막 가로등이 막 무너진 거 이런 거 제일 빨리 올라오거든요. 거기서 페이스북 보다 보면 여기 뭐 상남에 가로등이 쓰러졌대 이런 거. 그래 되게 그런 점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대학도 있잖아요. 대학마다 또 페이지가 다 맞아요. 있거든요. 대학 소식도 가장 빠르게 또 볼 수 있고. 아, 요즘은 뭐죠? 그 어플 있잖아요. 저는 안 써봤는데, 그 대학교 어플. 저도 왜 어플을 쓰는 타임 들어가는 거 뭐죠? 에타. 아, 맞다. 에브리타임. 에브리타임이 조금 밀려났지만, 그전에는 페이스북 다 했거든요. 저희 너무 늙은이 같아요. 아 웃겨. 네, 에브리타임 안 쓰셨어요? 저는 대학을 한국에서 안 나와가지고 에타를 써본 적이 없어요. 너무 궁금해요. 에타가 어떻게? 네. 저는 에타 초창기에 나왔는데, 저희 대학교 메일로만 그게 승인이 가능해가지고, 근데 저희 대학 메일이 조금 이상했거든요. 오, 그러겠군요. 네. 저는 그 시스템 몰라요. 그 승인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서 거기는 완전 대학생들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불편하긴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요즘 아까 말씀드렸던 좀 개인화 마케팅 시대로 좀 바뀐다. 네. 그래서 좀 메타 쪽이 훨씬 선두주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광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요즘 근데 개인화 마케팅 또는 초개인화 마케팅이라는 말들을 많이 좀 듣고 많이 보이잖아요. 저희는 또 네. 이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두 개 좀 차이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개 차이점. 네. 개인화와 초개인화. 개인화는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자 실시간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상황과 맥락을 파악한 후에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맞춤화된 컨텐츠나 제품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 나이, 직업, 성별 등 좀 사용자가 제공한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수동적으로 좀 받아서 좀 분석했다면 그 초개인화 마케팅은 요즘 가장 그 지면 사용 뭐 추정 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페이지에 많이 머물렀는지 네. 뭐 마우스가 어디에 많이 정지를 했나 뭐 이런 그 이상의 그러니까 초개인화를 말을 하는 건데요. 네. 어쨌든 통계학적 자료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그렇게 AI 기술을 접목해서 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해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거를 좀 초개인화 마케팅이라고 저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네. 또 개인화는 축적된 데이터 기반으로 사용자 니즈를 파악하고 제안한다면 네. 좀 초개인화는 사용자의 미래 행동까지 좀 예측해서 좀 나도 모르는 내가 원하는 것을 AI가 찾아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게 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용자의 미래 행동과 상황까지 예측해서 내가 원하는 걸 제안할 수 있다. 뭐 평소 좀 좋아하는 컨텐츠를 많이 본다든지 그러면 알고리즘 타가지고 네. 관련 영상이나 게시물 네. 올라오고. 좀 저도 막 살 생각이 없었는데 네. 좀 맞아요. 네,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막 옷 같은 거 갑자기 올라오면은 맞아요. 예쁜데? 이러면서.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건강에 대해서 좀 걱정이 돼가지고 좀 당뇨 이런 걸 검색.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네, 혈압, 당뇨 이걸 제가 검색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페이지에 그거밖에 안 네. 그러니까 저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 당뇨 예방, 뭐 영양제 이런 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당뇨 예방이지만 종합 비타민 뭐 이런 거더라고요. 타겟팅을 당하셨네요. 네, 저도 근데 한약 이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그 약재 이런 부분. 그래서 이거는 뭐더라? 여주라고 그 열매가 있어요. 이렇게 좀 여주처럼 생겼다 해서 이름이 여주인데 네. 그 용과처럼 좀 비슷하게 생긴 한국에서 나는 식물입니다. 근데 그거가 전체적으로 또 몸에 좋은데 췌장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먹으면 좋다. 저희 엄마가 너는 혈압에 대한 그게 있으니 유전자적인 혈압을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러셔가지고 지금 벌써 미리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 합리화를 통해. 그럼 그런 제품들을 되게 잘 아시겠네요. 네, 그런 것도 잘 알긴 하죠. 그런 제품들을 마케팅도 잘 하시겠어요. 네, 하고 있어요. 그 집도 파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그쪽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면 제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또 대화를 하면 또 대화도 잘 되거든요. 저 너무 어릴 때 좋은데요? 좀 촌에 살았어가지고 어쨌든 살 생각이 없었는데 그걸 검색했다고 그게 나와가지고 제가 산 거잖아요. 그런 게 초개인화 마케팅입니다. 네, 중간에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아, 네. 메타 광고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메타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 여기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네. 메타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개인화된 마케팅 개인화된 노출 그리고 개인화가 있고 초개인화가 있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좀 길게 얘기를 했었네요. 오 그러네요. 근데 개인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관심 있어갖고 들어갔더니 막 인스타그램에 뭐 그런 게 나오고 그래서 살 생각 없는 사람한테 구매를 유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살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런 의식을 이용한 내가 걱정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심리를 이용해서 근데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구글도 그렇고 무서워요. 너 지금 혈압 걱정되지? 이거 먹어. 이거를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어쨌든 또 그 다음은 이게 광고 기반, 광고 아이디 기반의 에드테크 웹사이트 방문 데이터를 기록하는 좀 쿠키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좀 식별하는 아이디 등을 기반으로 사용자 소비 형태를 분석하여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기술인데요. 네. 네, 에드테크라는 게. 이게 아이디 기반이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서 네, 그렇죠. 최근 구글에서 그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이 되게 엄청 논란이었잖아요. 개인 정보 그 정책이 좀 강화되는에 따라서 네. 좀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들을 추적하여 노출하는 좀 맞춤 광고를 또 구글에서는 지금 많이 제약을 두고 있는데 왜 이전에 아이폰도 그런 승인 화면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한테는 아직 안 떠봤지만 그게 떠서 그러니까 이런 개인정보를 되게 유출되는 것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구글에서도 아이폰 유저분들 아이폰에서도 뭐 개인정보 쿠키 뭐 허락하겠냐 쿠키 뭐 사용하는 거 허락하겠냐 이런 알람은 항상 뜨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뜨면 아니요. 허락 안 하면 거의 누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케터들의 입장에서는 타겟팅이 안 되니까 힘들죠. 근데 뭔가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저희는 근데 그게 허락을 해도 문제가 전혀 없는 부분을 인지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괜히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개인정보가 노출될 것만 같은 맞아. 그런 느낌들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메타도 근데 이런 개인정보 정책을 좀 준수하면서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플랫폼 내에 소통이 이루어지며 소비자들의 경험을 찾을 수 있는 지금 디스커버리 커머스 형태의 광고 기반의 플랫폼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커머스가 뭐죠? 이게 메타 디스커버리 커머스는 좀 메타 도구에 이루어진 시스템으로 고객의 니즈를 예측해서 제품을 가장 좋아할 만한 사람들과 해당 제품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좀 파악하고 그런 데이터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유도를 하도록 클릭을 하도록 구매를 하도록 매칭을 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이런 뭐 초개인화나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또 세 번째로는 메타를 해야 되는 비전으로 보면 네. 세분화된 타겟팅인 겁니다.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죠. 세분화된 타겟팅. 네. 그 관심사하고 맞잖아요. 타겟팅 어떤 종류가 많죠? 타겟팅이. 뭐 완전 세세하게 근데 크게 어쨌든 분류를 하자면 핵심 타겟이 있죠. 성별, 연령, 사는 곳이나 뭐 관심사. 그 다음은 맞춤 타겟. 이게 방문자나 잠재 고객을 타겟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사 타겟. 유사 타겟. 네. 맞춤 타겟과 좀 유사한 타겟을 이렇게 범위를 한 10% 이렇게 해서 가 비슷한 네. 범위. 그래서 10% 그냥 이런 식으로 맞춤 타겟과 유사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타 정보를 이용해서 걔들이 분석을 해주는 거라 그렇습니다. 핵심 타겟 나의 지역과 같은 특성을 기반으로 타겟을 직접 설정할 수 있고. 어쨌든 맞춤 타겟이 이 타겟을 말하는 거죠. 네. 잠재 고객. 또 리타겟이 또 가능하죠, 메타는. 맞습니다. 그 다음 이게 메타는 또 퍼널 프레임이라고 깔때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퍼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잠재 고객이 제품을 인식하고 구매하는 과정까지 소비자 구매 여정을 표현한 좀 마케팅 모델로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구매를 좀 할 만한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구매를 전환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많은 글들이 인사네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리타겟 제대로 당하셨네요. 이거는 아까 아, 건강에 대한 그거를 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한테 필요한 방송입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AFM 공무원들 저 박사 오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다들 열심히 사시는군요. 네. 이어서 해볼까요? 네. 이렇게 네 가지가 끝일까요? 일단은 그 깔때기 모형이라고 했는데 네. 이 모형을 이 마케팅 퍼널이 되게 중요해요. 예, 어떤 단계가 있죠? 일단 먼저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릴 방법은 없겠죠? 네 아, 이제 네. 말로 해드릴까요? 추천 단계가 있고 처음에는 일단 제일 처음에는 획득부터 들어가는 건 신규 고객이 생기는 단계부터. 안 들어갔군요. 네. 그 다음은 고객이 처음으로 좀 서비스의 주요 기능을 좀 사용해보는 뭐 홈페이지 유료라든지 활성화 단계로 들어가서 획득 일단은 저희 브랜드도 찾아보고 뭐 상품들도 뜯어보는 시간을 활성화 단계라고 하고 그 다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고객이 우리 서비스에 금액을 지불하는 단계를 매출 단계. 그 다음 매출이 발생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고객이 뭐 치약을 샀든 폼클렌징을 샀든 네. 다 쓰면은 또 우리 걸 구매를 해줘야 되잖아요. 리텐션 단계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품을 재구매하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추천 단계입니다. 바이럴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이 상품이 정말 좋고 우리 브랜딩이 아주 잘
세뇌가 되신 고객이라면 이제 그것을 널리 퍼뜨리잖아요. 좋은 제품 막 추천하고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진정한 단계죠. 네, 마케팅은 이것을 이렇게 잘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 추천 단계에서 다시 그 새로운 고객이 그러니까 추천을 받으면 또 또 저도 선영 제가 대리님이 사가지고 이제 획득에서 활성 단계, 매출 단계, 리텐션, 추천 또 이런 식으로 정말 선순환이라고 보면은 가장 최적이다 인스타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인스타가 퍼널 프레임을 활용한 그런 리타겟도 좀 가능하다 이 말인 겁니다. 그다음 인스타그램의 통합. 2012년 아주 먼 옛날인데요. 페이스북은 아주 먼 옛날은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인수합병하면서 2012년에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물을 연동하여 노출하거나 동시에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지금도 인스타나 페이스북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밑에 뜨잖아요. 페이스북 단추가. 게시물 잘 안 올리세요? 네. 아. 밑에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렇게 맞아요. 페이스북에 네, 같이 올리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저는 그거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막 저 이렇게 맛집 이런 거 했었을 때 인스타에 또 올리고 또 페이스북 가서 또 쓰고 처음에는 이랬는데 나중에 그런 기능이 있는 거를 알아가지고 한꺼번에 연동이 다 돼버리더라고요. 여기서 인스타 공개 가능하신가요? 아, 그 맛집 제가 죄송해요. 네, 맛집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팔로워가 별로 없어요. 팔로워가 오는 거잖아요. 팔로워. 네. 팔로워 아니요? 이런 단어가 조금 가끔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다음 6번째로 핵심 광고 소재 유형과 게시글 광고. 6번째로 핵심 광고. 정말 많이 준비했죠? 1시간 하겠는데요? 소재 유형과 게시글 광고. 메타는 일단은 뭐 이미지, 동영상, 슬라이드, 컬렉션 등 4가지 핵심 광고 소재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게시글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연출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뭐 이미지야 당연히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냥 사진 같은 거 말을 하는 거고 네. 예전에는 동영상 많이 안 보였는데 예전이 요즘은- 너무 옛날이죠. 요즘 근데 동영상 광고 무조건 네. 일단 후킹성 있는 영상 사용해서 진행을 하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들 영상 광고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혹시 그거 보셨어요? 뭐 이렇게 오토바이 가다가 땅에 이렇게 차박혀가지고 사람이 뺑글로 돌면서 명함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재밌다. 그러니까 우와. 그 영상하고 저하고 합쳐가지고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요즘 쇼폼들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 외국에서 일어난 그 밈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그 다음 영상으로 제가 돌면서 이렇게 딱 하는 이거 보고 되게 충격을 처음에 지금 근데 참 네, 다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걸 보시는 그 사장님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와 대단하시다. 정말 저렇게 하는데 성공을 안 하실 수가 없겠구나. 마케팅적으로도 근데 되게 뛰어난 감각들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또 저희하고도 그렇게 한다면 이런 콘텐츠들 제안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같이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네, 슬라이드 광고는 말 그대로 이렇게 넘기는 광고죠. 그쵸. 네. 장점이 있음. 근데 네. 질문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잘 보이긴 하는데. 메타 광고 진행할 때 트래픽 앤드 전환으로 돌리는데 네. CTR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5에서 10% 이상 나오려면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집행할 때 트래픽 전환으로 돌리는데 CTR 목표를 어떻게 좀. 근데 방금 그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후킹적인 내용을 많이 담으면 맞아요. 일단 저는 나이대별로 소구점을 잡아서 제목과 문구를 작성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좀
CTR을 높일 만한 건 그 소재 A/B 테스트를 되게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 전 그렇게 진행하면 좀 막 그렇게 특별하게 목표를 잡는다던가 그러진 않고 좀 데이터가 잘 나오게끔 계속 소재 테스트를 하고 문구 변경하고 뭐 그 소재에 따른 소고점 다시 또 문구로 작성해서 광고 돌리고 그렇게 하면 일단 클릭률이 근데 이거를 좀 보시는 분들께서 CTR이 뭐냐고 좀 질문을 주실 것 같은데, CTR은 클릭률이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PC, CTR. 그러니까 클릭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극적인 소재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타겟팅도 네, 정확한 타겟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7%, 8% 많이 나오더라고요.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데? 목표, 저희 저는, 공유해요 목표. 어떻게 진행을 CTR 하세요? 목표요? 그 메타 광고를 진행을 할 때 네.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게끔 계속 뭐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던가 뭐 소재를 변경한다던가 이런 걸 할 거잖아요. 네. 영주님은 어떻게 그 메타 광고를 진행하는 건데요? 저는 근데 소재를 만들 때 좀 리타겟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 타겟팅이 되잖아요. 네. 그 무조건 설정을 해야 되지만 관심사 타겟팅을 좀 설정을 해서 관심 있는 고객이 클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애초에 많은 내용을 담는 것보다 좀 관심 있는 고객한테 어차피 전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단어나 글자 그리고 좀 딱 보여지는 게 확실하고 명확한 이미지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혈압에 걱정이 아무래도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그냥 글자로 정말 빨갛게 혈압이라고 돼 있으면 눈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뭐 물론 물건 같은 카메라에 또 관심 있었고 검색을 해보면 막 우리 카메라는 뭐 화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렌즈가 어떻게 돼 있고 막 사진을 막 빡빡히 넣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안 보이거든요. 저는 안 보여서 그냥 넘겨요. 내가 카메라를 아무리 관심이 있다 해도. 근데 애초에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사람한테 카메라 사진만 딱 보여줘도 바로 눈이 가거든요. 그럼 오, 이 카메라 뭐지 하고 좀 클릭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식으로 좀 소재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막 고급스럽고 이런 거는 저는 보다도 좀 더 눈에 띄고 내한테 관심이 있게. 그 다음 질문을 읽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메타나 소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DB 업종도 광고 효과를 잘 볼 수 있을까요? DB 업종. 근데 DB 업종도 메타 광고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뭐 수제 케이크랑 쿠키 같은 거는 지역 타겟 걸어가지고 하는 거 굉장히 효과 좋다고 그쵸. 효과 많이 봤거든요. 어쨌든 그 지역에서 또 어느 정도 유명한 고깃집 같은 것들 이름 되면 다 알아요. 지방이나 이런 데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노출을 함으로써 어차피 우리 지역에만 또 타겟을 걸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DB도 굉장히 많이들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DB는 뭐 안 좋을 거라고. 물론 좀 효과가 없는 업종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궁금하시면 전화를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업종인지, 뭐 어느 지역인지, 또 뭐 무슨 서비스를 제공 어쨌든 하는지. DB 업종이라고 하셔가지고. DB 업종인데 뭐 미용실이냐, 뭐 아. 음식점인지, 뭐 인테리어인지. 네. 네.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페이스북 전환 API와 픽셀을 중복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주에 집계되는 데이터 광고 계정 전환수가 차이가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정을 직접 열어보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양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광고 계정을 열어보고 그 안에서 이제 나오는 궁금하신 점을 저희가 그렇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저희가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질문이셔가지고 네, 잘못 설정하면은 중복으로 데이터가 집계돼서 네. 그걸 한번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맞아요. 용준 대리님 구글 되게 잘하시잖아요. 네, 요즘 또 GA를 자꾸 보고 있는데 정말 근데 다 뜯어봐야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네.
GA 맞습니다. 전화 주셔가지고 한번 근데 개인이 아마 하시기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자체 저희 AMPM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뭐 다들 좀 숙련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또 힘든 부분이 많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직접 하시는 건 솔직히 그 명확한 데이터를 보시기는 힘드실 겁니다. 차라리 그냥 광고센터에서 그 집계된 것을 보는 게 좀 더 일목요연하고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보고 싶으시다면 좀 연락을 주셔가지고 좀 컨설팅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GA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명확해야 볼 수 있거든요. 그냥 맞아요. 광고센터처럼 뭐 조회수 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다음 픽셀을 통한 커머스 분석인데요. 메타에서는 픽셀 빠질 수 없죠. 네, 질문이랑 또 비슷한 흐름이네요. 네, 픽셀은 광고 캠페인을 좀 측정하고 최적화된 타겟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하는 웹사이트용 코드 조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쇼핑몰 같은 웹사이트 HTML에 페이스북 픽셀을 설치를 하고 설정한다면 고객이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행동을 취할 때 페이스북 픽셀은 이 행동을 보고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픽셀 들어가서 데이터 조회가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걸 심어야 그렇게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또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만약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특정 좀 행동을 좀 취했다면 맞춤 타겟을 사용하여 해당 고객에게 다시 도달할 수 있는 리타겟팅이나 웹사이트에서 전환이 증가할수록 특정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더 큰 사람에게 광고가 도달하는 전환 최적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좀 도출하고 또 그런 부분을 좀 데이터 활용해서 좀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픽셀, 참 픽셀 뭐 GA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또 저희 팀이 전체적으로 GA 아마 GA 보는 법 이런 거 검색하면 저희 팀이 가장 먼저 나올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영상을 워낙 많이 올리셨어가지고 어쨌든 벌써 시간이 33분이네요. 그니까요. 그다음 어떤 걸 하실 거죠? 어떤가요? 네, 이제 33분이라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까 뭐 이렇게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정리는 7개까지 저희가 했네요. 네. 이렇게 저희가 메타 광고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벌써 34분이나 됐어요. 저희가 되게 라이브를 30분 이내로 하려 했지만 저희가 말이 많은 관계로 34분까지 하게 됐는데 혹시나 추가적인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뭐 메타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에도 궁금하다 뭐 이런 업종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던가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서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옆에 이 네임 카드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뭐 지금 전화를 주셔도 되는데 아침이어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오전엔 전화가 많이 안 오더라고요. 다들 뭐 준비 뭐 사업 준비 오픈 맞아요. 준비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후에라도 보게 되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잘 맞춤으로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여기까지 7가지 다 전달해 드린 것 이거까지를 좀 저희가 좀 비전과 어떤 식으로 근데 그 비전을 설명하면서 전략들도 중간중간에 계속 소개를 드렸잖아요. 네. 뭐 어떤 식의 영상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좀 클릭도 잘 나오고 뭐 그러면서 좀 최대한 좀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아마 이 짧은 시간에 전부 전달하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맞아요. 전화를 주신다면 그리고 관리를 받아 보시면서 또 이런 부분 같이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네,
어제도 라이브를 했지만 오늘도 라이브를 하게 되어서 재밌네요.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메타 신규 고객만 타겟팅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규 고객만 타겟팅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거 타겟하는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맞아요. 그 메타 신규 고객만 타겟팅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메타 신규 그 새로운 고객 그 타겟 하는 거 있더라고요. 거기 안쪽에 보면 아마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부분을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메타 안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아마 그게 맞으시겠죠? 그 말씀을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신규 고객만 타겟을 하려는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신규 고객은 근데 뭐 그게 메타 자체에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추천을 드리고 싶죠. 트래픽 캠페인을 돌리시면은 아. 신규 고객들에게 물론 갈 거고 맞아, 트래픽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트래픽 캠페인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고객만 이렇게 타겟을 하려고 하신다면 맞아요. 트래픽으로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저희가 너무 시간 오래 끌어가지고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